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 120화, 저는 진행자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댓글부터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붉은머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박근혜 세력과는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리고 팟캐스트를 애청하기 때문에 정치 쪽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더 플랜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저희 영화계의 시각이 날카로워서 좋다고, 그리고 스미스님의 의견에 공감을 한다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은 굉장히 욕세례를 먹을 것 같다고, 이런 시선을 유지하려면 팟캐스트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뭐 앞으로도 최대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할까요? 네. 안개 속의 풍경 325님이 분노를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너무 좋게 보셨다고, 다른 분들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다뤄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분노를 봤습니다.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서울에 상영관도 진짜 거의 없고, 상영되는 시간도 극한 시간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봤습니다. 이상일 감독님 작품인데, 영화가 시작하면은 살인사건 현장을 보여줍니다. 현장에는 분노라고 하는 한자가 적혀있죠. 그 이후에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연고를 모르는 남자가 등장을 해요. 등장인물들은 남자랑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 남자와 속 깊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뉴스에서 살인범이 성형을 했다는 대대적인 보도를 때려요. 그리고 수배 명단이 붙는 거야. 그리고 새 이야기의 인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남자가 알고 보면 연쇄살인범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뒤에 파고를 치닫고 막 그래요.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면 영화화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가지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일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소설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화하다 보니까 의미는 전달은 했는데 꽤나 통속적인지라 그렇게까지 크게 와닿진 않았고, 연출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김전일급.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에피소드 소재가 뭐냐면은, 한 명은 게이, 한 명은 몸 파는 일을 하는 여자가 있는데, 아빠가 그 여자애를 데려와서 진행되는 얘기인 거야. 그것만 해도 이미 되게 자극적이고, 또 하나는 한 소녀가 강간을 당해. 이 3가지 소재 다 평범하지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수한 이야기로 보여지고 보편적인 감성으로 가져가기가 어려웠어. 소설은 안 읽어봤지만 소설에서는 이렇게 자극적이지만은 않고 보편적인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노나 의심, 믿음, 배신, 이런 감정들을 다 한 번에 공감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랑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쉬웠고, 그래도 재밌었던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극적이기 때문에 불량식품 먹는 느낌?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으로 좀비랜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좀비랜드. 네. 2009년에 나온 좀비 영화죠. 외톨이로 지내던 주인공이 자신만의 생존 법칙을 철저하게 고수한 끝에 남들 다 죽어나갈 때 목숨을 유지하다가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난관을 타개하는 과정을 코미디스럽게 그린 그런 영화인데, 그쵸.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좀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게 그게 문제더라고. 제목은 좀비랜드인데 사실 좀비가 아니라 호랑이랜드, 사자랜드, 흡혈귀랜드, 늑대인간랜드 이래도 내용 전개에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 그치. 주만지에 떨어져도 문제 없는 얘기지. 그래서 이 영화를 좀비 영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팝콘 무비로 볼 만한 부분들은 쓸만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유원지에 가서 놀이기구라든지 귀신의 집이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좀비들을 때려잡는 그런 아이디어는 재미있었고, 캐릭터 구성을 선명하게 해놓잖아. 그리고 화학작용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영화더라고. 좀비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말 그대로 좀비는 그냥 소재일 뿐이고 결국에 성장 영화 플러스 러브 스토리 살짝 껴있다가 재밌게 봤어. 그리고 중간에 카메오가 한 번 나오잖아. 빌 머레이. 놀래면서 봤지. 저는 다음으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더스틴 호프만이랑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으로 나와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 스포트라이트랑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저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명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나온 시기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의 바로 나왔다고 이야기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많이 놀랐고, 영화가 그렇게 큰 액션이 없어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인물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이죠. 근데도 되게 쫄깃하고, 인물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그 판도가 확확 다르잖아. 근데 그게 영화에서만 판도가 다른 게 아니라 현실에서의 일어났던 일을 한 번 거쳐가기 때문에 아, 사실 이랬구나 저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효과를 자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상적인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타자기 소리가 귀에 팍팍 박히더라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총소리랑 채찍 소리 이런 것까지 합성을 했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타자기 소리를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타자기 소리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고, 후반쯤에 클래식 음악을 한번 세게 틀어 자신들이 도천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타자기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치. 그 장면에서 나온 클래식 음악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무래도 엔딩 장면을 손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히어로무비랑 현실에서의 영웅이랄까? 자기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느낌이 들어. 뭔가 영웅들은 해결한 다음에 내가 해결했다 이러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상은 그렇지 않잖아. 오늘 일 끝났다고 내일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닉슨이 대통령이 되던 워터게이트 때문에 떨어지건 계속해서 일을 종사하는 사람은 소명의식을 갖고 계속 일을 할 뿐이잖아. 이 사건을 밝히는 것 자체가 뭔가 영웅심이라든지 엄청난 정의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그 직업이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닉슨이 대통령이 됐던, 닉슨이 대통령이 떨어진 다음이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직업 윤리를 철저히 지켜갈 뿐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엔딩 장면인 것 같아서 묵직한 마음을 가지면서 봤어. 저는 다음으로 사계의 사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헨리 8세 시절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토마스 무어고, 헨리 8세의 재혼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의 독립,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처형당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회가 탄생하죠. 그럼으로써 자신은 대륙과 로마 교황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쵸. 근데 이 토마스 모어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지. 원래는 왕과 긴밀한 사이였는데 그렇게 해서 헨리 8세와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은 정적들에 의해서 탄핵을 받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떤 식으로 자신의 고결함을 유지하는가, 이걸 그려낸 작품이에요. 근데 상당히 웅변적이더라고. 웅변. 고루한 이야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뭐 지금 시절에 성공회 전향에 반대하는 카톨릭 교도 이런 거 어지간한 카톨릭바 아니면은 호소력이 없을 주제지. 그래서 배우의 감정 연출에 상당히 의존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이 주인공이 강압적인 정치 권력의 작용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 어떤 식으로 자기 양심을 고수하는가, 이게 교양적이고 댄디하게 그려져 있어서 그 부분이 볼만하더라고. 울며 쥐어짜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변호인 노무현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 1조 뭐 이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저항을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 뭐 당대 최고의 학자고 교양인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학적인 입장에 근거해서 자신의 신변을 방어한단 말이야. 법적 논리를 따져가면서 철저하게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고서 침착한 태도로 대응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 네, 그럼 이 정도로 그들 각자 본 영화 마치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에 다룰 120화 작품은 토니 에드만입니다. 네.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